안녕하세요. 건강 채널 시니어입니다. 지난 2편의 영상에서 우리는 두통과 혈압, 눈, 수면의 관계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두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배웠어요. 오늘 5번째 편에서는 두통과 목 어깨의 관계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목 뒤쪽이 뻐근하고 어깨가 무거운 느낌과 함께 머리가 아픈 경험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어깨가 좀 뭉쳐있고 목이 뻣뻣해라고 생각하면서도 두통과의 연결을 못하세요. 하지만 사실 목과 어깨의 근육이 경직되면 머리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줄어들어서 두통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오늘의 주인공인 70세 김영희 할머니는 지난 몇 년간 뒷목 뻐근함으로 고생했어요. 할머니는 처음엔 이것이 단순한 목의 피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이 뻐근함이 두통의 주요 원인이었던 거였어요. 할머니가 목과 어깨의 근육을 이완시키는 스트레칭을 시작하고 자세를 교정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뒷목의 뻐근함이 줄어들었고 동시에 두통도 함께 사라진 거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이게 단순한 스트레칭으로 가능했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은 목과 어깨의 긴장이 두통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목과 어깨를 이완시키면 두통도 함께 개선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내용이에요. 특히 목이 자주 뻐근하신 분들이라면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저는 몇 년 전부터 목이 자주 뻐근했어요. 처음엔 가끔 느끼는 증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매일 뻐근해졌어요. 특히 뒷목이 그렇고 어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뻣뻣했어요. 고개를 좌우로 돌릴 때도 불편했고요. 점심시간쯤이 되면 뒷목과 어깨가 정말 무거운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었어요. 밤에 자는 자세가 안 좋아서 그런 건가 싶었고, 혹은 하루 종일 앉아만 있어서 그런 건가 싶기도 했죠. 저는 처음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가라고 생각했어요. 혹은 어제 잘못된 자세로 자서 그런 건가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계속 반복되니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자꾸만 목을 움직여야 했어요. 목을 좌우로 스르르 움직여보면 조금 편해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자주 목을 움직이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말했더니 목을 안마해 주었어요.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아, 이 느낌. 목을 마사지 받으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안마를 받을 때만 잠깐 좋고 시간이 지나면 또 뻐근해진다는 거였어요. 남편도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했어요. 계속해서 안마를 요청하다 보니까요. 아내가 매번 안마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파스도 사다가 붙여봤어요. 뒷목에 붙이면 처음엔 시원한 느낌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일시적이었어요. 파스가 떨어진 다음엔 또 뻐근했거든요. 그러다가 점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뒷목이 뻐근함과 동시에 머리가 아파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신기했어요. 어라, 목이 뻐근한데 머리가 아프네? 라고 생각했죠. 그건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목이 아프고 어깨가 아픈 건 이해가 되는데 왜 머리가 아프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엔 가끔 아팠는데 자꾸 반복되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뒷목이 뻐근하면서 동시에 두통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혹시 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뇌종양은 아닐까? 뇌혈관 문제는 없을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들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건 두통이 올 때마다 정말 불편하다는 거였어요. 머리가 아파서 책도 읽을 수 없고 손자들을 봐줄 때도 힘들었거든요. 두통이 올 때마다 진통제를 먹어야 했어요. 처음엔 한 달에 한두 번 먹는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먹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끔은 진통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을 때도 있었어요. 남편도 정말 걱정했어요. 이렇게 계속 두통이 있으면 안 된다. 병원을 가봐야 하지 않을까?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신경과에 가서 뇌 검사를 받았어요. MRI도 했고, CT도 했고, 뇌파 검사도 받았어요. 여러 검사를 받으면서 저는 정말 불안했어요. 혹시 뭔가 나올까봐 말이에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뇌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두통일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안심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실망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 싶었거든요. 신경과 의사는 진통제를 처방해주고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말씀했어요. 하지만 저는 스트레스가 특별히 많지 않았어요. 손자들도 자주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손에 할 일도 많았어요.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 선생님이 두통과 목의 뻐근함의 연결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저는 자꾸만 뒷목이 뻐근하면서 동시에 머리가 아파온다고 설명했는데 의사 선생님은 그건 그냥 우연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뭔가 연결이 있을 거라는 느낌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형외과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혹시 목뼈나 척추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정형외과에서 경추 엑스레이와 경추 MRI를 찍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여주면서 설명했어요. 할머니, 당신의 경추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뼈에는 특별한 변형이나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목의 근육이 많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목의 근육이 경직되어 있다고요? 그게 두통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의료진이 설명했어요. 그 설명이 정말 제 인생을 바꾼 설명이었어요.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마치 수업을 받는 것처럼요. 할머니, 우리의 목에는 정말 많은 근육과 신경, 그리고 혈관들이 있습니다. 이 근육들은 머리를 지탱하고 고개를 움직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의료진이 제 목을 가리키면서 설명했어요. 보세요. 이 부분의 근육들이 경직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요? 의료진은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마치 교과서를 읽어주는 것처럼요. 첫째, 이 근육들이 경직되면서 혈관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러면 머리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줄어들어요. 그 결과 뇌가 산소 부족을 겪게 되고 이것이 두통으로 나타나는 거죠. 마치 파이프가 좁혀져서 물이 잘 흐르지 않는 것처럼요. 둘째, 목의 근육이 경직되면 신경도 자극됩니다. 목에는 정말 중요한 신경들이 지나가거든요. 이 신경들이 자극되면 머리로 신호가 전달되어서 두통이 생기는 거예요. 셋째, 목의 근육 경직은 자세를 나쁘게 만듭니다. 보통 목이 뻣뻣하면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나요? 고개를 앞으로 내미는 자세를 취하게 되죠. 이런 자세는 목에 더 부담을 주어서 악순환을 만드는 거예요. 마치 악순환의 고리처럼요. 아, 이제 모든 게 이해가 되었어요. 저의 뒷목 뻐근함과 두통이 실은 같은 원인에서 비롯된 거였구나. 의료진이 더 설명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목의 근육이 경직되면 목뿐 아니라 어깨의 근육도 함께 경직되거든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혈액순환이 나빠지는 거죠. 의료진이 제 자세를 자세히 살펴봐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설명했어요. 할머니 보세요. 당신은 평소에 고개를 앞으로 내미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거북목 자세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당신의 목과 어깨에 큰 부담을 주고 있어요. 의료진이 제 옆모습을 거울로 보여주셨어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제 고개가 정말 앞으로 나가 있었거든요. 의료진이 설명했어요. 고개가 앞으로 1cm 나갈 때마다 목의 근육에는 5배의 부담이 가해집니다. 당신의 경우 고개가 5cm 정도 앞으로 나가 있으니까 목 근육에는 25배 정도의 부담이 가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그냥 조금 앞으로 나간 정도인 줄 알았는데 5배가 아니라 25배의 부담이 간다니요. 의료진이 계속 설명했어요. 이런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결국 목의 근육이 영구적으로 경직되고 그것이 만성 두통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의료진이 제 어깨와 목의 근육을 확인해 보더니 말했어요. 여기 이 부분의 근육이 정말 뻣뻣합니다. 이미 근육이 많이 경직된 상태네요. 그리고 이 경직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보면 당신의 목이 몇 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짐작할 수 있어요.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매우 구체적인 스트레칭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직접 시범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목 스트레칭입니다. 편하게 앉은 상태에서 어깨는 그대로 있고 고개를 천천히 앞으로 숙여주세요. 마치 가슴을 보듯이요. 그 상태에서 10초 유지했다가 천천히 들어 올려요. 이를 10번 반복하세요. 의료진이 직접 시범을 보였어요. 정말 천천히 부드럽게요. 두 번째, 목을 옆으로 기울이는 스트레칭입니다. 오른쪽 귀가 오른쪽 어깨에 닿도록 천천히 기울여 주세요. 이 상태를 10초 유지했다가 반대쪽도 같이 하세요. 좌우 각각 10번씩이에요. 세 번째, 어깨를 으쓱거리는 동작입니다. 어깨를 귀에 닿을 정도로 올렸다가 떨어뜨려요. 이를 10번 반복하세요.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치 움직인다는 걸 느끼면서 천천히요. 네 번째,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려주세요. 마치 아니다라고 하듯이 천천히 돌려요. 무리해서 꺾지 말고 편안한 범위에서 하세요. 의료진이 강조했어요. 이 스트레칭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천천히입니다. 빠르게 하거나 무리해서 하면 안 돼요. 차라리 천천히, 자주 하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통증을 느끼면 절대 그 이상 하지 마세요. 스트레칭도 중요하지만 의료진이 가장 강조한 것은 자세 교정이었어요. 할머니, 당신이 거북목 자세를 계속 취한다면 아무리 스트레칭을 해도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자세부터 바꿔야 해요. 스트레칭은 약간의 시간을 주는 것이고 자세 교정이 본질적인 해결책입니다. 의료진이 제 자세를 바로 잡아주셨어요. 머리를 뒤로 조금 당겨서 귀가 어깨의 바로 위에 오도록 하세요. 이게 올바른 자세입니다. 마치 귀가 어깨의 정중앙 위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의료진이 또 다른 조언을 해주셨어요. 스마트폰이나 책을 볼 때도 정말 중요합니다. 고개를 숙이지 말고 손을 들어 올려서 눈높이로 가져오세요. 이렇게 하면 목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어요. 의료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올바른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손을 들어 올려서 화면이 눈높이에 오도록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들고 읽지 말고 읽을 때마다 자세를 바로 하려고 의식하세요. 의료진이 마지막으로 말씀했어요. 이 자세들이 처음엔 어색할 거예요. 몸이 익숙한 거북목 자세를 자꾸 취하려고 할 거거든요.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하면 약 3, 4주 정도면 새로운 자세가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의료진이 가르쳐 주신 스트레칭을 매일 했어요. 처음엔 정말 어색했어요. 목을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낯설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점심 먹고 나서 한 번, 저녁에 한 번, 매일 3번씩 했어요. 처음엔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매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러워졌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변화를 느꼈어요. 뒷목이 조금 덜 뻐근한 느낌이 들었어요. 완전히 나아진 건 아니지만 어딘가 다른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두통도 줄어들었어요.
예전엔 일주일에 서너 번 두통이 있었는데 이제는 한두 번 정도만 있었어요. 남편도 변화를 알아챘어요. 남편이 제 목을 만져보더니 어라, 전에는 여기가 이렇게 딱딱했는데 지금은 좀 부드러워졌는데? 라고 말했어요. 2주일이 지났을 때 정말 눈에 띄는 개선이 있었어요. 뒷목의 뻐근함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이전보다 훨씬 좋았어요. 목이 뻣뻣한 느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두통이 거의 없어졌다는 거였어요. 매일매일 두통 없이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자세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의료진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자꾸 고개를 앞으로 내밀기 전에 자기도 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내 몸이 스스로 자세를 교정하려고 하는 느낌이었어요. 남편도 변화를 알아챘어요. 남편이 당신 요즘 자세도 좋아지고 머리 아파하는 것도 줄어들었어라고 말했어요. 1개월이 지났을 때 저의 목과 두통 상태가 정말 안정화되었어요. 뒷목의 뻐근함이 거의 없어졌어요. 물론 피곤한 날이나 스트레스를 받는 날에는 약간의 뻐근함을 느낄 수 있지만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였어요. 두통도 거의 없었어요. 한 달 동안 단 한두 번 정도만 약간의 두통을 느꼈는데 그건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했을 때였어요. 손자들이 방문했을 때 카톡으로 대화를 많이 했던 날들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자세가 자동으로 바뀌었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의식적으로 자세를 바로 잡아야 했는데 이제는 무의식적으로 올바른 자세를 취하게 되었거든요. 정형외과를 다시 방문했을 때 의료진이 저를 보고 미소를 지으셨어요. 할머니, 정말 잘하셨습니다. 자세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목의 근육도 많이 이완되었어요.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한 결과입니다. 의료진이 제 목을 다시 만져보더니 말씀했어요. 처음에 비하면 정말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계속 이대로 유지하면 더 좋아질 거예요. 2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스트레칭이었어요. 마치 세수하고 양치질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도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가끔 스트레칭을 했어요. 이제는 특별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었거든요. 자세도 완벽하게 변했어요. 스마트폰을 볼 때도 눈높이로 들고 보고 책을 읽을 때도 등을 굽히지 않고 읽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이 이 자세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이제 고개를 앞으로 내밀려고 하면 저도 모르게 자동으로 올바른 자세로 돌아가거든요. 3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뒷목의 뻐근함은 거의 없었어요. 3개월 동안 단 한두 번 정도 약간의 뻐근함을 느꼈는데 그건 정말 특별한 경우였어요. 손자들이 많이 왔을 때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사용했을 때 정도였어요. 두통은 거의 없었어요. 3개월 동안 전혀 두통이 없었거든요. 아니, 한 번 있었나 싶기도 해요. 정말 드물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제 생활의 질이 정말 좋아졌다는 거예요. 예전엔 목이 뻐근하고 머리가 아파서 활동하기 싫었는데 이제는 손자들과 놀 때도 정말 즐겁고 산책도 더 자주 나가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진통제를 거의 먹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전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먹던 진통제를 이제는 거의 먹지 않거든요. 남편도 정말 행복해했어요. 당신 이제 정말 건강해 보여. 얼굴 표정도 밝아졌어. 그리고 자세도 정말 좋아졌어 라고 말해줬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깨달았어요. 첫 번째는 목과 어깨의 상태가 두통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하는 거예요. 저는 뇌 검사만 했는데 사실 문제는 목에 있었거든요. 이걸 알게 되니까 정말 신세계가 열렸어요. 두 번째는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북목 자세 같은 작은 자세 문제가 만성적인 근육 경직을 만들고 그것이 두통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자세만 바꿔도 엄청난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작은 스트레칭이 얼마나 큰 효과를 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별다른 약을 먹지 않았어요. 단지 매일 천천히 스트레칭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노력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었어요. 네 번째는 꾸준함의 중요성이에요. 처음 며칠은 효과가 바로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주일, 2주일, 그리고 한 달 정도 계속하니까 확실한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다섯 번째는 의료진을 제대로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경과에서는 뇌만 봤는데 정형외과에서는 목을 봤거든요. 이 작은 차이가 내 인생을 바꿨어요. 혹시 여러분도 뒷목이 자주 뻐근하면서 동시에 두통을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자세를 살펴보세요. 아마 고개가 앞으로 나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오늘 70세 김영희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뒷목이 뻐근한 것과 두통이 같은 원인에서 비롯되었다는 거. 그리고 목과 어깨를 이완시키는 스트레칭으로 두통이 해결되었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자세 교정만으로도 이렇게 큰 변화가 생겼다는 거.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 아닌가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두통은 항상 머리에서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목과 어깨의 근육 경직이 두통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는요.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북목 자세처럼 작은 자세 문제가 누적되면 만성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거꾸로 말하면 자세만 바꿔도 엄청난 개선이 가능하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올바른 자세, 그리고 매일의 스트레칭. 이 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자세를 확인하고 매일 천천히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책을 볼 때는 눈높이로 들고 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당신의 두통도 함께 사라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뒷목 뻐근함이나 목으로 인한 두통을 겪고 계신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편은 이 시리즈의 마지막 편입니다. 머리가 편해지자 생긴 변화들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6편을 통해 이 시리즈의 모든 주인공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공통된 습관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자세 좋게 지켜보세요. 건강 채널 시니어였습니다.